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원 투표율에 아주 관심이 높으시죠? 지난 오후 2시 기준 당원 투표율이 60%를 넘었습니다. 60.35%입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70%를 웃돌 수도 있다. 이렇게 70% 안팎의 당원 투표율이 나온다면 윤석열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관측들이 일반적입니다. 당원 투표율 정말 놀라울 정도고요. 오늘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각각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저격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 자신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면 과거를 불문하고 지역과 계층을 모두 넘어서서 국민의힘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힘의 울타리까지 넘어서서 문재명이라고 이야기되는 저 국민 약탈 정부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반-이재명, 반-문재인,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구성하겠다. 그 중심에 자신이 서겠다. 자신이 앞장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낸 대국민 메시지 가운데서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적절했다.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와 비교해서 홍준표 후보도 어제와 오늘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 대장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 아주 평가할 만하지만 그 정치적 의도는 어디에 있든 어쨌든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윤석열의 대국민 메시지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 아주 시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선출된 후보가 이제 모두 원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법인데 경선 중간에 오늘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윤석열이 이렇게 제안한 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 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 누가 있느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누가 제대로 파헤치고 대응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누가 야권 전체의 원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야권을 통합할 수 있느냐. 누가 적임자이냐. 이게 지금 야권 경선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결론은 윤석열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아침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알린 셈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야권이 대통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왜 주인공이 윤석열이어야 하느냐? 첫째, 명분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서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 명분을 윤석열이 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과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전면에 나서서 싸워온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문재명에 맞서는 대장동 게이트 연합의 주인공은 윤석열이 적절하지 않느냐. 명분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실리적인 차원입니다. 지금 4강 후보 누가 되어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원팀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어제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특정한 임무를 맡겠다, 역할을 맡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도 그동안 오랫동안 백전노장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는 치열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훌훌 털 줄 아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자질은 충분히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당원들, 야권의 지지층들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원팀이 되어라라고 하는 이 요구, 이 거센 요구를 거역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지지층들이 저렇게 민주당 경선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경선 과정에서의 인신공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고 갈등 때문이 아니고 경선이 있고 난 뒤에 이재명이 과연 제대로 후보로 갈 수 있겠느냐, 중간에 낙마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 야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야권에서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불안한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팀이 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후보 경선에서 큰 갈등 요인이라고 한다면 인신공격이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 이야기인데, 뭐 대부분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한 공격들입니다. 인신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는 거의 당한 쪽이었죠. 그렇게 당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선언을 한 셈입니다. 과거를 모두 털자, 원팀이 되자라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피해자가 원팀이 되자고 하니까 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또 명분이 있는 만큼 이렇게 원팀에 앞장서는 것이 여러모로 실익이 있다라는 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안철수 대표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만큼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부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통해서 야권 통합은 없다, 단일화는 없다 라고 선언을 했죠. 안철수 대표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분간은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자신의 지지율 관리,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면 상당 기간 동안 컨벤션 효과를 누리게 될 텐데, 그 틈새에서 안철수 대표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독자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야권 대통합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는 한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노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언제나 정권 교체를 가장 우선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 무시할 수 없고요. 섣부르게 지금 단일화니 공동정부니 이런 얘기를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를 무시하거나 결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앞장서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부분을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런 의논을 해본 적이 없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불쾌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신중한 점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야권 통합은 필요하지만 기자들이 물어서 이야기했지 자기 스스로 먼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일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배려죠. 윤석열과 안철수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긴밀히 소통을 해왔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척을 지고 있는 저 부분이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재보궐선거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보궐선거 때는 서울시장이 선출이 되더라도 당무는 모두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당무의 제1인자는 모두, 당무에 대한 권한은 모두 대선 후보로 집결이 됩니다. 대선 후보가 배려하는 것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더라도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모두 대선 후보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 이준석과 김종인 리스크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정당끼리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겨냥해서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에 대한 견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안철수도 당분간은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도 정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